영상 시작부터 질문입니다. 알맹이가 표피나 표면을 보호하는 것, 즉 내용물이 포장이나 상자를 보호하는 물건은 뭘까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지요. 여기 사과가 담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과 상자의 역할은 뭘까요? 사과 보관이나 운반 편리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자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즉 사과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야 사과는 시장에서 상품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런 원리를 거스르는 게 세상엔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답을 공개하죠. 바로 컵라면입니다. 어쩌면 컵라면이 이 세상에서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왜냐고요? 컵라면 용기 속의 내용물, 라면이 용기 안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적 파괴입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니신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코가 개발했습니다. 치킨 라면이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이 봉지 라면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봉지 라면은 성장률 둔화와 시장 포화라는 양대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위기가 닥쳐온 거죠. 봉지 라면을 이어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도는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바이어들을 모아두고선 일본에서 가지고 간 치킨 라면의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망설였습니다. 라면 샘플을 담아 시식할 수 있는 적당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었고 그들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종이컵이었답니다. 샘플 라면을 잘게 부러뜨린 다음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국물을 부은 후 포크로 찍어 먹기 시작하는 거였죠. 잠시 후 시식을 끝마치곤 그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도는 이때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미국 바이어들의 시식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서양인들은 젓가락과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컵 속에 면을 넣어 포크로 먹을 수 있게 하면 되겠군. 컵라면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신상품은 바로 이렇게 떠올린 아이디어입니다. 아시죠? 위는 컵라면의 가장 큰 특징 3가지입니다. 컵라면은 1971년 발매 당시 그 편리함 때문에 마법의 라면으로도 불렸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컵라면 모습입니다. 컵라면 개발 비하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컵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경이롭고 탄성을 자아낼 유쾌하고 통쾌한 비하가 가득가득 숨어 있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컵라면의 최대 소비처는 어디일까요? 단연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편리함과 다양성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 컵라면 개발을 둘러싼 기막힌 비하들을 소개하죠. 봉지라면과 마찬가지로 컵라면의 개발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죠. 특히 3가지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3가지 장벽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죠. 먼저 첫째 장벽은 라면이 들어갈 용기였답니다. 안도는 도자기와 유리,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만든 용기를 닥치는 대로 수집해 실험해 보았죠. 그러나 당시 신소재로 출시된 발포 스티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가벼운 데다 단열성이 높고 경제성까지 뛰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포 스티롤은 주로 생선을 담는 데 사용한 상자로 그 두께만도 무려 2cm나 되었답니다. 때문에 식품 용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 용기로는 무엇보다 얇고 통기성이 적은 것이어야 했죠. 이후 용기 두께를 2.1mm까지 얇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용기의 크기와 형상은
한 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정하죠. 한 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만들고자 40여 종류의 시작품을 제작해 검토합니다. 그 결과 종이컵을 크게 만든 형태의 용기가 최종 결정되죠. 용기의 크기와 형태는 결정됐으나 당시 일본엔 일체 성형이 가능한 기계나 회사가 없었답니다. 결국 미국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야 용기 제작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도 컵라면 용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진 많은 땀과 에너지, 시간을 투입해야 했죠. 이처럼 컵라면 개발은 라면 그 자체가 아니라 용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둘째 장벽은 라면의 밀도였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컵라면 속에 들어있는 라면의 형태.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라면의 밀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라면의 밀도를 모두 균등히 한 다음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윗부분은 부드럽고 아랫부분은 딱딱한 상태의 컵라면이 만들어진답니다. 라면으로서는 부적격이죠. 이는 뜨거운 물이 위로 향하고 다소 낮은 온도의 물이 아래에 머물면서 나온 참담한 결과지요. 그래서 컵라면 먹기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3분 내의 시간 동안 용기 안에서 면이 골고루 익어야 우린 그 라면을 아주 맛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도 역시 라면의 밀도 문제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다 튀김에서 힌트를 얻게 되죠. 제대로 튀겨진 튀김이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발견, 이를 응용하기에 이릅니다. 즉 라면의 윗부분은 조밀하게, 아랫부분은 약간 엉성한 형태의 라면을 완성합니다. 대성공입니다. 셋째 장벽은 곧잘 망가져버리는 컵라면 용기였답니다. 이 장벽은 컵라면 탄생의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라면 이야기 3탄에서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20세기 중반 남심을 저격했던 여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명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도 나는 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다. 불가능이란 의미의 impossible은 I'm possible, 즉 가능으로 얼마든 바꿔 해석할 수 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표적 상품의 하나가 바로 컵라면이라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